자, 그럼한테 완성 3, 조동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펴시고요. 조동사는 우리가 완성 지금 3를 하는 단계에서는 얘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탁탁 집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죠. 자, 우선은 조동사, 여기 펴봐. 얘부터 가볍게 보자. 자, 조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동사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때 조가 helping을 의미한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주어 다음에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주어 다음에 조동사를 쓰고, 그리고 일반 동사를 쓰는 게 이제 원칙이지. 그랬을 때 이 조동사는 비동사를 도와줘. 그래서 비동사가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얘가 am, are, is, was, were를 다 대표할 수 있는 be라고 하는 원형으로 온다. 그지?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be 이거고. 자, 여기서도 조동사가 일반 동사를 도와줘. 그럼 일반 동사는 3인칭 단수형도 있고 과거형은 다 필요 없고 일반 동사가 또 뭘로 온다? 원형으로 온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 원형.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조동사가 뒤에 따라오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준다. 그럼 무엇을 도와주냐가 되는 거죠? 바로 의미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2단대 할 수 있는 건지, 2단대 뭐일지도 모르는 건지, 달리단대 달려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 조동사에서. 쓸게요. 조동사별 다양한, 뜻. 조동사별 다양한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닛 1에서는 can, may, will. 유닛 2에서는 must, have to, should, like. 유닛 3에서는 would like to, had to, used to를 배우는데 각 조동사별로 다양히 갖고 있는 뜻을 알아야 얘가 그 뒤에 오는 동사의 미닝을 추가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야 될 문법이 뭐가 있느냐? 주어 다음에 이제 조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동사가 연이어 올 수 있어요. 조동사가 오고 조동사가 연이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will이 오고 그 다음에 can이 올 수 있죠. 선생님, can이 먼저 오고 will이 올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텐데 여러분 항상 영어는 시제 우선이에요. will은 미래 시를 나타내는 아이라서 얘를 우선으로 취한다고요. 그 조동사가 두 개 오죠? 그 다음에 뭐 항상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뭐가 문제냐? 조동사는 연이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조동사가 이렇게 can으로 오면 안 되고 같은 말인 be able to로 와야 돼요. 뒤에 오는 조동사가 같은 말로 와야 된다. 하여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조동사별 같은 표현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고3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조동사별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표현을 외우셔서 이렇게 조동사가 연이어 왔을 때 뒤에 오는 조동사를 같은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 잡고 진도를 빡빡 빼볼까요? 자, 유닛 1 가겠습니다. 자, 유닛 1, can, may, will. 자, can부터 같은 뜻 볼까요? 자, can의 첫 번째 뜻 형광펜 갈게요.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도 좋다. 세 번째, 해주시겠어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 조동사의 뜻 공부할 때 능력이다, 허가다, 요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옛날식이야, 선생님식. 여러분 2022 교육개정안이잖아요.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때보다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감각적으로 의역을 하는 시대는 떠났어요. 그래서 can 이 할 수 있다. 가능이죠. 두 번째 해도 좋다. 허가나 허락. 세 번째 뭐뭐 해주시겠어요? 어떤 요청, 부탁을 할 때 쓰이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같은 표현을 하려고 그랬죠? can이 할 수 있다 할 때 비동사 able to를 쓰래요.
자, 그 다음에 can이 뭐뭐 해도 좋다 할 때는 같은 말이 조동사 may입니다. 오. 그리고 can이 뭐뭐 해 주시겠어요? 부탁으로 쓸 때는 비슷한 뜻이 있어요. 바로 누가 있냐면 could나 would가 있는데 could나 would의 쌤이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한 건 뭐냐? could나 would가 can보다 더 공손한 요청이나 부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자,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볼게요. Grac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자, can 조동사 can 다음에 play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때 can은 Grace가 할 수 있다니까 같은 말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꿨어요? be able to로 바꿨어요. 여기서 잠깐 잔소리 할게요. 여러분, able은 형용사로 뭐뭐 할 수 있는 이에요. 되죠? 그리고 얘가 명사로는 ability라 그래서 능력, 요렇게 계보를 펼칩니다. 자, 얘가 동사로는 아이고, enable이 쓰여서 얘 enable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다. 그첫 번째 시작은 able에서 시작해서 enable, ability 이런 식으로 저기 좀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해도 좋다. You will be free today, tomorrow. 내일은 free, 뭐가 free하다는 하는 거야? 너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you can call me anytime.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 그죠? 자, 이때 can도 조동사 can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call이 왔고요. 아무 때나 전화해도 돼. 허가니까 같은 말로 바꿀 때보다 may, 홀이다. 괜찮죠? 자, 요청할 때 보겠습니다. It's hot in here. 아우, 더워. Can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could를 쓰거나 아니면 would를 쓴다. Could you open the window? Would you open the window? 하면 좀 더 무슨 표현? 공손한 표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괜찮나요? 좋아요. 자, 내가 건너뛴 설명을 보시면 can이 할 수 있다 해서 be able로 바꿨을 때 비동사가 현재는 am, are, is고 과거는 was, were이고 미래일 때는 will be를 쓴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may 가볼까요? may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뜻이 뭐뭐 해도 좋다. 이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뭐일지도 모른다입니다. 메이가 뭐뭐 해도 좋다 할 때는 아까 우리가 했듯이 같은 말 뭐가 있죠? 조동사 can이 있습니다. can과 may는 뭐뭐 해도 좋다라는 표현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뭐 해도 좋다. 두 번째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인데요. 왜 불확실한 추측이냐라고 했으면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예문 바로 가겠습니다. She may be late for the meeting. 그녀가 아마도 회의에 늦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증거가 있거나 확신은 없는 거예요. 자, 조동사 may 다음에 동사 원형 be가 왔고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late는요, 형용사로 늦은, 그죠? 부사로 늦게. 다시 말해, late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늦은을 가지고 뭐뭐에 늦다 할 때는 비동사를 써서 비동사 late for 어디 어디 하면 어디 어디에 늦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be late for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I'm afraid. 뭐가 afraid해? 난 지금 두려워. 이거는 내가 I'm sorry 이런 말이죠. 아니, 완전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유감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뭐가 유감이야? He may not like my present. 어떡해! 그가 내
내 프레젠트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게 너무 유감스러워. 너무 걱정돼. 여기서는 I'm sorry보다는 I'm worried가 더 낫겠네. 괜찮아. 네 선물 좋아할 거야.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메이가 조동사죠? 조동사는 뒤에 낫을 붙이죠.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낫을 붙일 때는 조동사 바로 뒤에 낫을 붙인다. 메이나 줄이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로 쓰일 때 might라는 것과 같이 알아야 돼요. 자, might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조동사 may의 과거의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can의 과거가 could인 거랑 같죠. 그래서 여기서도 can의 과거가 could이듯이 may의 과거는 might입니다. 두 번째, can이 공손한 표현을 공손한 부탁을 할 때 쓰이는 것처럼 자, might가 두 번째로 무슨 뜻으로 쓰이냐? 얘도 뭐뭐일지도 모른다인데 may보다는 좀 더 약한 추측으로 쓰인다. 그래서 might라고 하는 아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읽어볼게요. Jessica might be interested in this book. 그래서 might가 여기서는 may의 과거로 제시카가 뭐뭐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제시카가 뭐뭐일지도 몰라. 메이보다는 더 불확실한데 이럴 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조동사 메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요. 우리 친구도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be interested in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뭐뭐에 흥미나 관심이 있다. 자, 연필로 한번 써보자. interested in이죠? 여기 이 자리가 interesting. 이렇게 ing가 아니라 ed가 온 까닭은 어쨌든 주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뭐뭐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 interested in 하면 우리가 뭐뭐에 흥미나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녀가 디스북에 좀 관심이 있어. 그녀가 디스북을 좀 읽고 싶어 해. 그 책이 뭔지 궁금해.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볼까요? I don't need this book anymore. 자, 우리가 부정문이라 any가 쓰였네요. 나 더 이상 이 책 필요 없어. You may have it. 너 가져도 돼. 허가죠? 그래서 조동사 may 다음에 원형인 have가 왔고요. 자, 이렇게 조동사가 허가로 쓰일 때는 you can have it. can을 써도 괜찮다. 어렵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will 가겠습니다. will은 우리가 미래 시제할 때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간단히 볼까요? 조동사 will은 첫 번째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일 것이다. 예정이나 미래나 예정을 말할 때 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제할 때 항상 배웠던 거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다음에 뭘 써요? going to를 쓴다. 자, will의 두 번째 의미로는 뭐가 있느냐? 뭐뭐 아이고, 형광펜. 자, will의 두 번째 의미로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봐. 아까 뭐뭐 해주시겠어요에 뭐가 있었어? can이 있었는데. 그래서 can보다 could가 더 공손한 표현이듯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부탁을 갖고 있는 will보다 뭐가 would가 더 공손한 표현이구나. 그러면 can, could, will, would 다 어떤 요청이나 부탁할 때 쓰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예문 안 보고 넘어갑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유닛 2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연필 형광펜 있으면 돼요. 자, 유닛 2는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조동사다운 조동사, 뭔가 암기할 거리, must, have, to, shoul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도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은 must부터 합니다.
자, 조동사는 항상 쌤이 맨 처음 뭐라 그랬어? 조동사별 여러 가지 뜻을 반드시 기억해라. 첫 번째 뜻이 뭐뭐 해야 한다고, 두 번째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머스트는 별표 칠게요. 얘는 오래오래 여러분의 지식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 활용을 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뭐 해야 한다. 의무고, 두 번째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인데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메이보다 더 강한 추측이죠. 얘는 근거가 있고요. 확신이 있어요.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는 추측이고요. 메이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메이의 과거형이자 더 약한 추측보다 강하죠. 추측의 계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must의 여러 가지 뜻을 봤죠? 그럼 우리가 같은 말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첫 번째,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저희가 have to를 씁니다.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d to를 쓰겠죠? 만약에 과거다, 그러면 must는 과거가 따로 없으니까 had to를 쓰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얘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우리가 should로 바꿔 쓰기도 하고요. should는 또 ought to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쓰기까지 하니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엄청 같은 말이 많아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have to, has to, had to, should, ought to까지 암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가 강한 추측일 때는 같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 여기 메이 있죠, 메이. 메이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일 때도 굳이 같은 표현 없었거든요. might도 같은 표현 없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일 때도 굳이 같은 표현 안 쓰는군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천재! 자, 추측일 때는 굳이 같은 표현을 쓰지 않지만, 뭐 해야 하거나, 능력을 표현하거나, 허가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나 지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같은 표현을 씁니다. 같은 표현이 있는 까닭은 왜 그럴까, 우리 친구들? 활용을 많이 하니까 같은 표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You must follow the school rule. 그렇죠. must가 동사니까 동사 원형 follow가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you니까 같은 말 have to가 왔어요. 여기에 you should follow the school rule. You ought to follow the school rule. 괜찮다는 얘기예요. 돼요. 자, 밑에 예문도 한번 볼까요? He must be rich. 자, must가 조동사라서 원형인 be가 왔어요. 비동사의 원형이죠. 그가 부자임에 틀림없어. 그럼 아까 쌤이 근거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근거나 확신이 뭐예요? He has five luxury cars. 이렇게. 어떤 근거가 있거나 확신이 있는 경우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must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must는 이거에 대한 부정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우선은 must의 부정을 만들 때는 자, 색깔 바꿔야 돼. must 뒤에다가 뭘 붙이겠니? not을 붙이겠죠? 회화 표현에서는 얘를 줄여서 mustn't라고 하기도 해요. 되게 신기하지? 잘 쓰이진 않아요? 암튼 must not 하면 must가 해야 한다니까 얘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뭐뭐 하지 말아라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must 해 의무죠. must not 하면 뭐가 돼요? 하지 마 라고 하는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must가 뭐뭐 해 라는 의무일 때도 같은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had to는 일반 동사 부정문에서 갖고 와서 didn't have to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알지? 얘가 일반 동사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니까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 오케이. 자, has to는요, 일반 동사 부정문으로 가서 doesn't have to가 되고요. 자, have to는 일반 동사 부정문으로 가서
don't have to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친구들. 뭐냐? didn't have to, doesn't have to, don't have to는요, 얘네들은, 자, 뭐랑 같냐면, don't need to, doesn't need to, 또는 didn't need to, 또는 need not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자리가 좁은 사람들은 포스트잇 써서 붙여라. 자, 문제가 발생했죠. 다시 해보자. 자,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낼 때, must의 금지는 must not, 하지 마, 라는 금지다. 근데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일 때, 우리가 have to, has to, had to, 이런 걸 쓰거든? 그럼 얘네들의 부정은 뭐냐? 마치 have, has, have, had가 일반 동사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didn't have to, doesn't have to, don't have to거든? 근데 얘네들도 같은 말이 뭐냐? didn't need to, doesn't need to, don't need to, need not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선생님, 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너 그거 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뭐예요? 충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서로 같지 않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얘에 대해 자세히 볼까요? 밑에 내려와 보시면. 자,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같은 말로 빨강이 할게요. have to나 has to가 나왔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don't have to는 don't need to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얘네가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잘 기억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should는 어떻게 될까요? should나 ought는요. 자,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shouldn't, should not이 되고요. 그리고 자, should는 ought랑 같다고 했을 때 부정을 만들면 얘는 또 ought not to입니다. 자, 이렇게 shouldn't나 ought not to는 해석을 하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금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랑 비슷해요? must not과 비슷합니다. 야, 복잡 쉬웠구만. 다시.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 할 때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 should나 ought to는 부정이 shouldn't나 ought not to로 뭐뭐 하지 말아라 must not과 같아. 그런데 have to나 has to나 had to나 이런 아이들은 뭐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충고로 must not과 달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어요 여기다가 뭐라 그래 얘가? 그런데 얘들아 should는 must랑 같지만 must나 have to만큼 어감이 강하진 않고 그냥 좀 충고하거나 권유할 때 많이 쓰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should나 ought를 must나 have to가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이해가 어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로 쓰일 때 같은 표현들과 부정어들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should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도 반대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should가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 있죠?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should의 반대말은 어이없게 can't래요. 헐! 아유, 화가 나지? 아니, must이구나.
아니, must를 가지고 부정어로 만드는데, 아니, 왜 뜬금없이 can을 갖고 올까? 여기서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죠. 왜? 이미 must not이라고 must를 사용한 부정은 뭐뭐 하지 말아라는 금지로 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써. 그래서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강한 추측으로 쓰일 때 그거의 반대말로는 뭘 쓰는 거예요? can't를 쓰는 거예요. 와, 대단하고. 잘 외우셔야 된다. 하하하하. 자, 그럼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같이, 여기 예문 같이 읽어요. That answer can be wrong. 야, 그 답은 can't, 조동사 can't 다음에 원형인 be가 왔어요. can be wrong 하면, 잘못된이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can이 할 수 있다니까? 잘못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보세요. 아니, 그 답이 여기가 잘못될 수 없어. 이거를 선생님, 불가능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능과 불가능은 보통 뭐에 대한 얘기니? 행동이잖아. 근데 여기는 답이 잘못되고 안 되고는 뭐예요? 얘는 상태잖아. 행동은 가능이나 불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없어가 아니라 잘못될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야, 니네가 출제자 입장이 돼봐. 이거 시험에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너무 내고 싶죠? 너무너무 내고 싶죠? 뒤에 보겠습니다. I checked it several times. 내가 그거 여러 번 확인을 했단 말이야. 우리 아까 보세요. must가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쓰일 때 he must be rich. 쌤이 반드시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거나 확신이 온다 그랬죠. He has five luxury cars. 그죠? 여기서도 the answer can't be wrong.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라고 이제 추측을 반대로 말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I check it several times. 자,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을 말하는 거죠.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불확실을 말할 때도 반드시 근거나 확신을 같이 갖고 온다. 이게 추측으로 쓰인 메이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야! 뒤에까지 하고 싶었는데 뒤에는 이제 고등부까지 올라가야 될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내용 노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랑 워크북 풀면서 복습 한번 간단히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는 유닛 3를 할 때 조금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